오늘 권영호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고 교체할 부분들은 교체를 하고 증상이 뭐 때문에 오셨는지, 그동안에 뭘 정비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증상은 이제 초기 시동 불량하고 촉매 나간 거 하고요. 그리고 RPM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접지도 하고요. 냉각수에 그 타는 거 있더라고요. 냉각수 타는 것도 했고, ECM도 갈았고, 그 다음에 워터펌프, 냉각 라인, 고압 펌프도 갈았고요. 미션도 갈았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 정도예요. 계속 수리하면서 탔고, 그 다음에 호두가루 클리닝이라든가 브라운 가스, 그런 연소실 클리닝도 두세 번씩 주기적으로 했었었고, 엔진오일도 교환주기 지켜가면서 꼬박꼬박 했었습니다. 또, 앞에 쇼바 2개 갈았고요. 네, 그 다음에. 초기 젠1이라고 쉐보레에서 나온 맨 처음 보령 미션이라는 그 미션인데, 미션 충격이 있고 슬립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 미션 오일도 거의 3만 킬로 내면은 무조건 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레벨링까지 해가지고 미션 오일 갈 때. 레벨링도 했다고요? 예, 예. 그리고 에어컨도 자꾸 가스가 작년에 네. 보충해도 빠지길래 네. 컴프레셔를 재생으로 교환했습니다. 이 차를 지금 처음부터 타신 겁니까? 아니면 중고를 인수하신 겁니까? 중고로 인수했습니다. 9만 킬로대 인수해서 지금 22만 킬로 다 돼가네요. 4년 동안. 4년 동안. 예, 예. 주행거리가 많은 편인데. 네. 뭐, 고속도로를 주행하십니까? 주로? 거의 비율로 치면은 한 9대1 정도로 시내 주행 거의 없는 차량입니다. 아, 그래요? 네. 평균 한번 달리면,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나가면, 네. 평균 주행 속도? 속도는 거의 120에서 130 그 정도일 것 같아요. 평균이. 그래요? 예, 예. 그럼 딱지를 많이 뗄 수 있겠는데? 피해서 가냐고. 그래요? 네. 지금 오늘 제가 진단해 드리면, 네.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내려가실 겁니까? 예, 예. 예, 내려가셔서 거기서 정비할 곳이 있습니까? 정비,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부품을, 네. 뭐 강주나 뭐 어디 가도 부품이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미리 부품들을 바꿔야 될 거를 체크를 하고 가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네. 차를 며칠간 무조건 맡겨놓고 가라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집이 멀다 보니까 네.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웬만하면은 당일날 가서 교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이 차는 특히나.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것이 지금 문제 있으니까 이걸 바꾸면 괜찮아질 것이다. 네. 라는 게 이제 제가 듣고 이거는 교체해보고 이거는 그냥 참고 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진단해 드린 내용을 가지고 네, 이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들이 못하는 정비 범위가 있으면 네. 그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못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다음에 사장님한테 와가지고 해야죠. 선생님한테. 그래요? 네, 안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근데 오셔서 네. 시간이 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를 아시게 된 배경이 뭐예요? 동호회입니까? 아니면 카페입니까? 인터넷입니까? 유튜브로 요새 제가 아무래도 바다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아니, 바다에 있으면서 아니, 찾아봐요. 고기 잡아야지 뭐 유튜브 보고 있어요? 밤에는 자기 전에 잠이 네. 안 오면 유튜브 같은 거 보고 그러거든요. 아, 그리고 그러면, 차에 좀 정비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 차를 특히 타면서. 네. 아무 카센터에 가서도 안 만져본 차들도 많고, 네. 이 차가 많이 안 팔리는 뿐더러, 예. 그래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현대기아차하고. 예, 그래요. 네. 그러면 의사가 네. 한국 사람을 치료를 해요. 네. 근데 미국 사람이 왔어요. 치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독일 사람이 왔어. 치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했잖아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산차를 해봤던 사람이 이거는 안 해봤다. 그거 어디 있어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아, 자동차 가라고 진단해서 하는 데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가라고 그래요? 네. 어디를 가라고? 쉐보레 가라고. 쉐보레 가라고? 아, 그래요? 네. 만일에 쉐보레가 문 닫는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서 고쳐야 돼요? 차 버려야 돼요? 그런 논리잖아요. 네. 아니, 의사는 세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자동차 정비사는 세계 어느 나라 자동차가 와도 만져본 차다 안 만져본 차다를 떠나서 정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선생님 한번 찾아온 이유는 네. 대부분의 저도 여기저기 카센터도 가보고 서비스센터도 가보고 했지만 네.
대부분들은 뭐 하나 이상 증상이 있으면 네. 이거 먼저 갈아보자, 예. 이거 먼저 갈아보자. 예. 이게 되게 공임이 비싸더라고요. 예. 다른 이제 현대기아나 저희 비해서 아, 요즘은 현대차도 기아차도 다 비싸요. 공임이 네, 공임이 다 비쌉니다. 비싸게 부르는데 많이 해본 거는 예. 좀 싸게 할 것이고 안 해본 건 비싸게 부르고 대부분이 그럽니다. 대부분들이 그냥 테스트기 물려보고 네. 이거 의심 가는데 세 개가 의심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이거 먼저 바꿔봅시다. 네. 엉뚱한 거 고치고 네. 또 하나 또 바꿔봅시다 네. 해가지고 네. 계속 2중 3중으로 네.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한 3-4번 있다 보니까 네. 너무 돈 낭비돼 있다가 시간 낭비가 아, 부자잖아. 제가 지금 힘들어요. 사업가요. 그럼 낭비 좀 해줘야 또 그 지금- 사람들도 먹고 살지. 지금 여유가 있으면 새 네. 차를 사죠. 이 차를 버리고 새 차 사면 고장 안 쓸 것 같아서. 좀 잊어먹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한 3년. 꿈 깨세요. 총매, 불 들어온다면서요? 네, 총매 그 1, 얘기는 2번. 왜안 하세요, 이제? 총매 1, 2번도 나갔어요. 총매 1, 2번 경고등 계속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수리한 것도 생각난 게, 네. 여기 겉벨트하고 생선하고 이것도 다 바꿨습니다. 네. 그래요? 예, 예. 웬만한 데는 다 예방정비도 총매 하고. 뜨는 거하고 겉들하고 뭔 상관 있어요? 그거 상관없이 이제 덧친 것들. 그렇게? 예, 예. 그러면 총매 관련해서는 뭘 그렇셨어요? 총매는 손은 안 댔어요. 그리고, 그냥 1, 2번 떴다면서? 예. 그 지금 그대로 그 상태입니다. 그럼 그게 뜬 거는 얼마 안 된 거네요? 네. 한 2달 정도 됐는데, 네. 그냥 제가 OBD 스캐너 물리는 거 있거든요. 예, 예, 예. 블루투스로. 그걸로 이제 경고등 지워버리고 타고 있는데, 네. 이것도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려고요. 생각 중입니다. 총매를. 예. 근데 풀스원샷 좀 높은 등급을 사서, 한 3만원 정도 하는 거 제일 높은 등급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사서 장거리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안 사네. 네. 근데 또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고등.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를 계속 넣으시면 되겠네. 고치 정비할 필요 근데 없이. 그거를 계속 그냥- 넣으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럼 그걸 넣었는데 왜 그런 고장이 안 뜨는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기름 품질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주행 거리도 있다 보니까 그 소모품 아닙니까? 소모품이 아닌가요? 사람은 소모품입니까? 소모품입니까? 사람도 어디가 이제 올해 나이가 들수록 어디 한 군데씩 아프기 시작하죠. 주기적으로 간도 바꾸고, 아니요, 심장도 그렇게 바꾸고, 이거 소모품 처리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럼 자동차도 같아요. 어, 주기적으로 바꿔야 할 부속이 네. 정해져 있죠. 총매나 엔진 이런 거는 소모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영구적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소모품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자동차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십만 킬로를 타도 멀쩡하게 운행되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는 몇만 킬로마다 보링도 하고 해저도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잘못된 뭔가가 그 잘못된 뭔가 그게 뭘 것 같아요? 글쎄요. 잘못된 엔진 오일 관리라든가. 그래요, 맞아, 그런 거예요. 네. 오일 관리가 잘못되거나 네. 옷을 잘못 입으면 사람은 고장이 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오일이 잘못됐구나. 네. 또 내가 지금 관리하지 않았던 이 냉각수가 네.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 네. 냉각수 얘기나 오일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잘 관리했었나? 아니면 잘못 관리했었나?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해서 여기까지 이제 찾아온. 예를 들어 분단기를 보고 네.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해드렸을 때 네. 하셔서 그쪽에 가서 정비를 한다. 저기 오분이 네. 광주 분이십니다. 아, 예.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을 좀 말씀 해주세요. 제가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네. 플러그는 전체적으로 6개를 한 2번 갈아줬고요. 예, 예.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때가 되면 갈긴 갈아야 돼, 그거는. 그리고 근데 2번 실린더에 네. 압축이 좀 낮다 그래가지고 2번 코일, 점막 코일만 하나 갈았었습니다. 압축이 낮은데 점막 코일을 갈아요? 네. 그건 무슨 논리예요? 센터에서 그렇게 코일 때문에 그런 거라고 구조라고 하던가요? 실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압축 개설을 해야지 코일을 왜 바꾸냐고요. 그렇게 했더니 근데 나아졌죠. 이제. 그걸 알려주셔야 권영호 TV를 보시는 분들이 와 이거는 잘못됐나 잘했나 이런 걸 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네. 보니까 엔지님이 어때요?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따뜻하네요. 맞습니다. 뜨겁다, 뭐 덥다 이런 그런 생각은 못 느끼세요? 네. 이게 뜨거운 편인가요? 예, 엄청 뜨겁습니다. 아, 그래요? 예, RPM을 좀 많이 써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RPM 마음에 많이 써도 뭐 네.
온도가 뜨거울수록 없어요. 냉각수, 근데 이거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브레이크, 예. 힐 밸런스 보면서 디스크 연마를 했고요. 곧 이제 브레이크 밟을 때 떨림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카센터에 나는 지금 카센터에 냉각수 그 낮춰주는 게 있더라고요. 첨가제가. 그래서 그거를 넣었습니다. 한 달 정도. 여기다가 브레이크다가 아니요, 냉각수. 냉각수에다가 네, 첨가제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떤가요? 냉각수 온도가 네. 원래는 100도가 무조건 넘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92도에서 4시간 그 주행을 해도 네. 92도에서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지금 보세요. 네. 자, 저 몇 도 나와요? 저 위에 파란 선하고 흰 선하고 경계선 아, 45도 나오죠? 네. 굉장히 높은 건가요? 그쪽 지방에서 네. 마이너스 40도, 20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왜 이렇게 늦어요? 저는 모르죠. 뭘 몰라. 이게 차 상태가 지금 이렇게 심한데 이게 네. 엔진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이 사우나입니다. 건식 사우나의 온도 정도 돼요, 지금요. 네. 거기다가 지금 첨가제를 넣을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첨가제를 넣어서 온도를 조절될 게 아니에요. 이 자동차는 보나마나 냉각수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냉각수가 왜 잘못됐느냐? 아니, 맞지 않는, 이 자동차가 운행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냉각수 비중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알페 온 차들을 보면 얼마나 높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온도들이요? 네. 냉각수를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자동차를 운행했어요. 그냥 뭐 대부분 센터에서 넣어주라는 대로 넣고 그러죠. 센터 기계들이지 마,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 친구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갈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선생님이 저 완도에서 오셨는지, 광주에서 오셨는지, 저기 뭐 북한 쪽에서 오셨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모르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냉각수를 맞춰주는 것 뿐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사람은 겨울잠바 입었어. 네. 완도 가면 겨울잠 안 입어도 되잖아요. 네. 기온 차이가 생기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자동차도 역시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 온도에 맞춰서 정비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또 엔진 오일을 좋은 거 넣으려고 하기 전에 냉각수를 먼저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냉각수에 의해서 엔진 오일 정도가 달라지는 건 말이에요. 네. 그때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경우는 예. 점도 50을 써도 엔진 마모가 커져요. 이 차가 보세요. 엔진 오일 정도가 뭐라 써 있는가? SA OW30. 30 써 있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고온에서는 이 역할을 못 해요.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마모가 커지는 오일이 되는 거예요. 네, 접지선은 처음에 미션 충격이 되게 심해가지고 동호회에 봤더니 미션 접지하고 미션 오일을 순환식으로 갈면은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그때 달았던 겁니다. 근데 접지. 지금도 미션 충격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왜 달고 다녀요? 근데? 달려져 있으니까 뭐 없는 것보다 낫지 아, 어떤 않겠습니까? 사람처럼 싸니까 얼마 안 가니까 그냥 달았다 그런 논리가 되는 거네요. 비용은 그래도 꽤 줬었습니다. 이게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에어컨 틀었을 때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네. 휘 하는 그런 휘파람 소리가 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 소리도 좀 의심이 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증세는 에어컨 틀어놓고 신호 대기나 정차 시에 RPM이 꺼질 것처럼 RPM이 뚝 내려가면서 꺼지려고 하면은 차가 부르르 떨잖아요. 충격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증상이 있어서 네. 이번에는 제가 히터도 한번 틀어봤어요. 컴프레셔 문제인지. 네. 그런데 히터를 틀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컴프레셔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에어컨 틀었을 때 RPM 변동, 네. 정차 시에 특히 히터 틀었을 때 RPM 변동 네, 예. 달라요. 아. 에어컨 틀었을 때는 컴프레셔에 들어있는 압력, 가스 압력의 문제고요. 네, 예. 히터를 틀었을 때 나타난다는 거는 라이트를 켰을 때도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건 정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진단해 봐야 되는데 지금 네. 에어컨 문제는 뭐 지금 볼 게 아니고요. 예, 예. 현재 엔진이 정상화되는 정비가 먼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전기파를 줬을 때 네, 그때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고 그때 정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스캐너를 보고 예.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권영호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방금 전에
자동차를 가져오신 선생님 또는 사장님의 말씀으로 이 자동차가 권영으로 찾아오시게 된 배경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냉각수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냉각수 비중을 체크해 드렸죠. 마이너스 40도가 넘는 냉각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권영호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 알페온 자동차를 가져오신 사장님 또는 선장님의 육성으로 직접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냉각수 비중도 체크해 봤습니다. 이 자동차가 운행되는 지역에서 필요 없는 냉각수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이게 지금 엔진룸이 아니라 사우나실입니다. 그리고 엔진의 RPM이 변동되는 모습을 봤어요. 이 얘기는 엔진오일 점도도 안 만든다는 뜻이고요. 스캐너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스캐너로 화면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흡입 공기량이라고 나옵니까? 캠 포지션도 나오죠. 엔진 런 타임 나오죠. 흡기 캠 뭐 이런 게 나오죠.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여기 흡입 공기량입니다. 이 센서 데이터 값이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트로틀 포지션에서 3.5, 3.6%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엔진 냉각수 온도 나오죠. 89도. 그런데 엔진의 오일 온도는 어떻습니까? 92도입니다. 냉각수 온도하고 엔진의 오일 온도가 비슷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각수가 잘 흘러가서 엔진의 온도를 낮춰주면요, 오일 온도는 훨씬 내려갑니다. 비정상일 때 엔진 부하, 이 부하값이 증가하는 겁니다. 결론은 마찰 계수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엔진 오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스캐너를 보시는 분들이나 정비하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아시겠는데, 여기 보면 배기 캠 카운트라고 내죠. 이걸 보면 이 자동차는 캠축이 저절로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벨트에 의해서 회전하는 방식 외에 오일 압력으로 캠축이 진각과 지각을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권영호 영상을 몇 번이라도 보셨던 분이라면 밸브 개폐식이 선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VVT와 CVT, CVVT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공회전 상태에서 있을 때 밸브 개폐식이 선도와 중속으로 달릴 때 또는 정속 달리고 있을 때 밸브 개폐식이 선도, 그리고 가속 순간에 밸브 개폐식이 선도가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동차가 비정상 출력을 내는 것이고요. 촉매 효율 저하, 고장 코드를 찍어봤더니 고장 코드는 안 나왔어요. 지워버렸대요. 촉매 효율 저하가 뜬 거예요. 촉매 효율 저하는 엔진 오일에 의해서 연료 분사량을 줄여야 할 조건이 있을 때, 또 냉각수에 의해서 연료 분사량을 줄여야 할 조건이 있을 때, 그 외에 공연비 희박 조건으로 연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촉매 효율 저하입니다. 그러니까 촉매 효율 저하가 발생하면 산소 센서를 바꾼다, 촉매를 바꾼다, 물론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촉매를 바꾸는 일 또는 산소 센서를 바꾸는 일보다 사실은 엔진 오일과 냉각수 또 점화장치 그 외에 공연비에 희박을 줄 수 있는 요건, 인젝터 분사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도둑 공기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촉매 효율 저하가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로 촉매가 고장나서 발생할 일은 없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상한 얘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권영우가 자동차 공학을 전공한 사람,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 자동차 정비를 50년 넘게 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공표하는 것은 엔진 오일과 냉각수, 스파크 플러그의 갭, 그리고 센서 데이터들의 조화에 의한 EMS 제어를 이슈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께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차를 가져오신 선생님 또한 제가 진단해 드리면 이 차를 가지고 고향 쪽으로 가셔서 또는 근무지로 가셔서 주변에 그 단골 정비 업체에 가셔서 정비하실 모양인데, 과연 이 자동차가 그곳에 가셔서 정비가 될지 안 될지는 영상을 찍는 내내 옆에서 듣고 계시니까 별도로 설명을, 보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그걸 참고해서 정비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권영호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 자동차 결론 났죠? 냉각수 엔진오일이죠. V6이지만 스파크 플러그 갭은 좀 조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센서 데이터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정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캠 포지션 자세하게 뭐 여러분께 알려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 자동차의 주 고장은 또는 촉매 효율 저하의 문제는 스스로 관리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여러분께 공표하겠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방송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보시면서 나는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내 이웃차는, 내 친구들의 자동차는 멀쩡한데 왜 내 자동차는 이런 고장이 생겼을까라는 것에 한번 초점을 두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관리하는 방법 또는 그분이 운행하는 패턴, 그분이 운행하는 지역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요. 평균 속도는 어떤지, 그분은 어떤 도로를 잘 이용하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시고 나와 좀 다른 점이 있구나. 근데 나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진단기를 통해서 내가 엔진 관리를 잘 했는가 못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